뒷목과 뒷심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 음, 왜 이게 근본이 되느냐? 네, 그거를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여기까지 들어온 교육도 오고요. 이거는 뭐,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뭐, 어딜 가나, 예, 이렇게 들어오는 교육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의 한 30년 정도의 그 사람을 몸을 만지면서 몸을 터득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모든 사람들을 치료를 해보다 보니까 어 그런 것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사람들의 왜 병이 생길까?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 끝에 예, 뒷목과 뒷심이 있더라는 얘기죠. 뒷목과 뒷심이. 그래서 어 요게 그냥 뭐 어느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뒷목과 뒷심이 지식이 뭐 책에서 보고 베낀 게 아니고 제가 몸소 그 한 30년 동안 사람의 몸을 만지면서 터득한 거죠. 네, 터득한. 그다음에 그 터득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그다음에 이제 이론을 본 거예요. 그다음에 책을 봤어요. 처음부터 막 이걸 한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론을 보다 보니까 제가 터득한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다 설명이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론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Sorry, but I don't want to look at hazard.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땅이었잖아요. 예, 땅에서 이게 수학의 통하고 신호관계로 와가지고 예, 내 몸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두 군데가 있었죠. 들어오는데 첫 번째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Stop everything at the last minute because you want me to. 입. 예,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입이에요. 예, 입. 음식이 자, 땅에서 곡식이 나오잖아요. 그게 입을 통해서 소화기 계통으로 와가지고 소화를 시켜주면 그 다음에 내 몸으로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소장. 맞죠? 네, 소장. 예. 그래서 소장을 다스리고 있는 곳이 어, 뒷심이에요. 소장을 다스리고 있는 소장의 신경이 나오는 게 T12번이잖아요. 네. T12번. 그래서 소장에 T12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T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음식 자체에서 들어오는 영양소를 내 몸에 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죠? 예, 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뭐냐면 허약 체질이 되죠. 예, 영양소가 안 들어오니까. 자, 그다음에 소장에 문제가 여기 T12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자, 소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영양소를 얼마만큼 가지고 들어오느냐라는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 양이 어느 정도냐. 자, 오늘은 들어오는 에너지의 60%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면 소장에서 60%의 에너지만 흡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T12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몇 퍼센트의 에너지를 흡수해라라고 명령을 못 내리니까 소장은 계속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흡수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죠. 네. 비만 환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관리할 때 가장 먼저 건드라고 내가 얘기했던 데가 어디예요? 지, 뒷심. 그래서 막 거기 뭐 이렇게 두드려주기, 예? 일단, 그래서 성인들 운동시킬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뒷심 풀어주는 거, 뒷심 풀어주는 거. 그래서 서로 엎드려 놓고 이렇게 등 두드려주기, 막 이러면 이 살찐 사람들은 배가 막 울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두드리면 숨을 못 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정도로. 그래서 거기가 꽉 막혀 있다고. 그래서, 우리 그쪽에 문제 있다 보면, 우리가 지금 그 다이어트 할 때는 뒷심의 문제가, 예, 장기의 그 세균의 문제로 인해서 흡수량을 굉장히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흡수량도 높이지만 장내 세균도 굉장히 불유익한 그런 그 세균들을 많이 올리지만, 지금처럼 내 몸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로 흡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센서 기능도 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능이 무너져서, 흡수를 못 시키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렇죠? 예, 허약 체질이 되는 거죠. 삐쩍 마르는 거죠. 그래서, 뒷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모든, 지금, 땅이 근본이잖아요. 땅이 근본. 땅에 있는 에너지를 내 몸에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 가지고 들어오는데 첫 번째가, 가지고 들어올 때 입이었고, 그걸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 소장이에요, 소장. 내 몸에 이 에너지를 내 몸에 가지고 들어와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가지고 들어와야 뭘 하는데,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입하고, 소장이다. 그래서, 뒷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예, 근본의 두 번째 키고요. 유형일 뒷목, 예, 뒷목. 뒷목이 왜 중요하냐 이거죠. 뒷목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뒷목은 호흡기계하고 신경계로 이어지는 첫 번째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먹는 것처럼 그죠? 예, 호흡기계 코로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예, 폐로 들어가죠. 코로 들어와서 폐로 들어와갖고 우리 몸에다가 산소를 넣어줘야죠, 그죠? 그래야 세포가 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호흡기계 이건 저번 주 했고요. 그래서 그 저번 주에 했던 게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압이 증가가 되고 압이 증가가 되니까 여기는 고기압이 되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저기압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압이 증가돼서 고기압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기압으로 빠지면서 폐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공간이 넓어지면서 저기압이 되죠.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곳에 고기압이 되기 때문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죠. 얘는 풍선이 찌그러지고. 이런 식으로 인해서, 숨을 쉰다라고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폐가 숨을 쉬는 게 아니고, 그렇죠? 폐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숨을 쉰다.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는 이제 갈비뼈에 이렇게 불러있는, 외늑강근, 그 다음에 안쪽에 붙어 있는 내늑강근, 예,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 사각근,
이런 근육들이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복근, 이런 근육들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호흡근입니다. 그래서 호흡근 저번 주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잠깐 보고요. 근육이 없는 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호흡을 할 때는 주변의 호흡근들이 관여하게 된다.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면서 흉곽이 넓어져 들이마신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온다. 반대로 내쉴 땐 횡격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오면서 흉곽의 부피가 줄어 공기가 빠져나간다. 복식 호흡을 통해 호흡근을 강화시키면 똑같은 폐 기능이라도 숨을 쉬기가 훨씬 편해진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숨 쉬는 거잖아요. 숨 쉬는 거. 숨 쉬는 건데, 하늘에 있는 공기가, 그죠? 하늘에 있는 공기가 내 몸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코를 통해 갖고 폐로 들어오는 과정이잖아요. 그 폐로 들어오는 과정이 호흡 근육에 의한 거라는 얘기죠. 호흡 근육에 의한 거.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숨 쉬는 거하고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는 먹는 거였고, 오늘은 숨 쉬는 건데, 예, 굉장히 중요하죠. 숨 쉬는 거는 숨 안 쉬면은 4분 이내에 숨을 안 쉬면은, 그죠? 내사 상태가 되죠. 예. 그래서, 바로 죽어요. 숨을 안 쉬면. 그래서, 이 호흡근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호흡근들이. 자, 호흡의 일차적인 근육은 횡격막이고요. 이 횡격막. 그래서, 위쪽에 횡격막을 중심으로, 이게 횡격막이에요. 이 횡격막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폐가 있고요. 그 가운데 이게 심장이 있어요. 아래쪽에는 간이 있고, 이쪽에 위장. 예. 모든 장기들을 감싸고 있는 게 또 횡격막이에요. 응? 응? 어. 자, 호흡 근육에는 날숨이 있고, 들숨이 있는데, 주호흡 근육이 뭐냐면 횡격막이에요. 예, 주 쓰는 근육이 횡격막이에요. 그 다음에 보조호흡근이 흉쇄유돌근, 사각근, 상우, 거근, 하우, 거근, 정거근, 그 다음에 소흉근. 예, 이 근육들인데, 이 근육들을 왜 얘기하냐면, 이 근육들이, 이 근육들이, 자, 주호흡근이에요. 그 다음에 보조호흡근들인데, 이 근육들이 약하면 어떨까요? 이 근육이 약하면 어때요? 호흡이 약합니다. 호흡이 약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음,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계통들에 다 문제가 생기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약해요, 약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뭐예요? 허약 체질인 거예요. 자, 허약 체질 두 가지 이제 나왔죠. 허약 체질. 자, 이 호흡근들이 약해서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 허약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뒷심이 약해가지고 소화 흡수를 제대로 못 시켜내면, 그렇죠. 내 몸에 흡수를 못하니까 허약 체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삐쩍 마르거나 허약한 아이들 있잖아요. 좀 비실비실되는 애들 있잖아요. 운동할 때. 자, 네, 그런 아이들은, 예, 가장 먼저는 우리가 뒷목 뒷심인데,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그렇죠. 호흡근이죠, 호흡근. 그래서, 어,
여기 우리가 지금 이제 나중에 만질 때 요 부위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하우거근이거든요. 이게 상우거근이고 하우거근하고 상우거근 요 부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 여기에서 또 보면 T12번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가 11번, 12번. 여기가 11번, 12번. 여기가 11번, 12번. 그래서 여기가 L1. 그래서 여기가 소장. 예, 여기가 신장, 여기가 대장. 거기하고 연관돼 있는 게 또 하우거근이에요. 호흡근하고 소화기계하고 같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뒷부분을 뒷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뒷심. 그 뒷심이 굉장히 중요한 게 호흡근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뼈 앞에가 가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뼈 앞에 가면, 그쵸?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행경막이. 행경막이. 행경막이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얘가 1번이에요. 얘가 1번. 요 위에가 T12번이거든요. T12번. 그래서 행경막이 같이 붙어 있어요. 뒤쪽으로 보면 하우거근이 있고요. 앞쪽으로는 행경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는 우리가 소화기계를, 그렇죠. 소화기계를 건너지만, 예, 앞쪽으로는 호흡기계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1과 유형 2가 앞뒤로 그냥 예,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뒷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뒷심이. 그래서 자 이렇게 특히 요 등 뒤에 요 부위에 문제가 생겨 있으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면 살이 굉장히 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살이 마를 것이고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것이고 키 커요 안 커요? 안 큽니다. 키 안 커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자, 키 성장하고 우리가 다이어트 자주 하니까, 자, 키를 키우려면 영양소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 영양소가 내 몸에. 그죠? 예. 키가 크려면 영양소가 잘 들어와야죠. 그래서 뭐 우리 비타민제 뭐 이런 거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저기 음식 식단 같은 거 짜주고. 근데 영양소가 많이 들어와서 영양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키 성장 세미나 이런 데 보면 영양소의 중요한 거, 영양소 뭐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설명한단 말이야. 단백질이 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키를 키우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영양소가 중요한 건 알아. 근데 소장에서 흡수를 못해, 흡수를. 이게 근본이잖아. 영양소가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고 이런 거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고 이 영양소가 키 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해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티심하고 그쵸 윗배가 굳어져서 소화 흡수를 못 시키는데 그 영양소가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키가 안 크는 아이들은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잘 안 먹잖아요. 잘 안 먹는 거는 소화 흡수를 못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죠. 소화 흡수를 못 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영양소에 대해서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고 그런 영양소가 많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예? 키가 큰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뭐 하냐고 우리 애는 안 먹는데 이해하셨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뒷심과 뒷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이어트를 해요. 네, 다이어트.
자,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의 모든 방법은 뭐냐면, 자, 헬스클럽 갔어요? 헬스 가고, PT를 했어요? 최소한 100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PT를 했어요? 자, PT의 분이 뭘 해줘요? 인바디합니다. 인바디도 중요하지만, 모든 방법은 뭐냐면, 자, 운동 빡세게 시켜갖고 살 빼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운동을 엄청 시켜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시켜서 그냥, 살을 냈다 빼줄 거냐.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살이 쪘기 때문에 내가 돈을 투자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운동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뭐 때문에요? 살이 쪘기 때문에. 그럼 살이는 왜 쪘을까? 예. 살은 왜 쪘을까라는 얘기죠. 살은 왜 쪘을까? 살찌는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살찌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이 찐 거죠. 근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해 주지 않고 살만 냅다 빼준단 말이에요. 살만. 그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죠? 그래서 살을 뺐다라고 하고 도장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PT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요요 현상이 오는 거예요. 왜? 살찌는 원인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찌는 원인을, 그렇죠. 뒷심이라고 그랬죠. 뒷심. 뒷심. 그 다음에, 뒷목.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뒷목에서 플러스, 그 다음에 뒷심에서 플러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살이 찌는 거고요. 뒷목하고 뒷심에서 마이너스면 무조건 허약 체질인 거예요. 삐쩍 말라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려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키가 안 크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살이 찌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어떤 유명한 강사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예, 지도자 운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예, 이런 정도의 퀄리티는 가지고 가르친다라고 예. 이거를 이해하시면 어떤 사람도 이걸 쫓아오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쫓아오지 못해요. 제가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했던 게 강남에 이 연예인들하고 회장들 있잖아요. 우리 굴지의 기업 회장 뭐들 사모들 그 딸들 이렇게 연예인들 이런 분들 관리하는 트레이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교육을 받겠어요. 일반적으로 뭐 생약 하나 배우는데도 400만 원, 500만 원 주고 배우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교육비가 뭐 그때 얼마 안 했는데 그 친구가 할 때 초창기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배우러 오겠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 배운 어떤 그 후배가 형 이거 꼭 배워. 그래갖고 그냥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안 와가지고 막 대판 싸운 거예요, 이게 동생이. 그리고 이제는 형도 아니다고 말이야. 나한테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맨날 올 때마다 빵꾸를 냈으니 이 사람 입장이 얼마나 곤란했겠어, 동생이. 그래서 이제 형한테 막 엄청 막 대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와가지고 하루 교육받고 갔는데, 예. 그때 이쪽에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이 친구가 완전히 하루 만에 그냥 바뀌어가지고, 왜냐면 본인들이 배웠던 모든 그런 내용하고는 완전 상반되잖아, 이게. 그래서, 그 친구가 가면서 그냥 90도로 인사하고 가더라고.
너무 좋은 교육 받고 갔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저기 400만 원, 500만 원 주고 교육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해줄 게 없대요. 그거 배워가지고. 음. 아, 심박수가 뭐 해도 몇 퍼센트, 뭐 이거 계산해갖고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 받아갖고 어떻게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냐고. 근데 내가 해주는 것들은 그냥 바로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이해시킬 수 있어요. 조금만 이해를 하면. 그래서, 그리고 본인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몸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어떤 분들한테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그런 분들한테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꼭 공부하셔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호흡기계로 들어오게 되면 호흡기계 자, 코로 들어와서 공기가 들어오죠. 인두를 통해서 후두, 그다음에 기관, 기관지, 허파 안으로 가서 허파까리, 허파 주머니, 이게 허파 주머니예요. 그다음에 이제 허파까리, 요게 허파까리. 이 허파까리에 들어오면 아이고 사진 이거구나. 예, 여기에 이제 이게 정맥이죠. 정맥에서 쓰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들어오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들어오면 허파까리에서 이산화탄소는 여기 있대. 이산화탄소는 예, 이산화탄소는 폐에다가 넣어주고 산소는 혈관에다 넣어주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동맥을 따라서 몸에 요게 이제 심장이 있었죠. 심장에 자심방으로 와서 꽉 짜주면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보내고 산소를 공급받아갖고 그다음에 우심방으로 가가지고 내 몸으로 이제 돌아가죠. 예. 그래서 자심방에서 허파로 간 다음에 산소를 공급받고 우심방으로 간 다음에 내 몸으로 돌아요. 요게 이제 1차적인 우리가 기관지. 자, 우리가 여기서 하다 보면 요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이들 중에 천식 있죠, 천식. 천식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리 내면서 천식. 우리 저번 교육 때는 이런 얘기 안 해줬는데. 자,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어디 사진이 없을까? 자, 여기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어디냐면 요 부위예요, 요 부위. 자,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 견갑골이에요. 견갑골이고 여기가 늑골이에요, 늑골. 늑골하고 반을 잡아서 여기를 통째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 저기 제 사진 보여요? 자, 저 부위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손으로 막 밀어가지고 비비세요. 천식이 있어갖고 자꾸 병원 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비벼주기만 해도 병원 안 가요. 천식 있는 아이들. 혹시 비염은요? 자, 비염하고 천식은 또 천식에서 비염도 마찬가지지만 잠깐만요. 제 얼굴을 거기 보시면 제 얼굴 나오는 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저를 크게 볼 수 있어요. 보이세요? 네. 됐어요? 자, 천식이나 이제 비염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냐면 비강이라는 데예요. 비강. 예, 비강. 요 눈 밑에 여기가 비강이라는 데인데 여기를 이렇게 비비면 아프실 거예요. 여기가.
자, 여기가 이제 뭐를 하냐면, 코로 공기를 들어 마시면, 요 비강이라는 데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뭐를 하냐면, 자, 바깥 공기가 차요, 안 차요? 차요. 차죠. 내 몸은 36.5도잖아. 그쵸? 근데 이 찬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천식이야. 내 폐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강에서 그 공기를 대표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아까 저기 요 뒤쪽에 거기 등 뒤에 예 거기 풀고 그 다음에 요 비강이라는 곳을 막 비벼보세요. 양쪽 다 양쪽 다 엄청 비벼요. 그럼 막 되게 아파요. 아픈데 막 그 비비세요. 막 엄청 비비고 난 다음에 자 손 떼시고 코로 숨 들어 마셔보세요. 요거 비비기 전보다 훨씬 편해져요. 숨 쉬는. 요거 막 비비고 난 다음에 예, 엄청 비비고 나면 하고 숨을 들어 마셔보면 네, 어떠세요? 코 뚫렸습니다. 예, 코 뚫리죠? 비염 있는 아이들이 예, 그 비강에 그래서 축농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코를 다스리고 있는 신경은 어디서 나와요? 그쵸 거기 네. 뇌신경이에요 뇌신경 후두골 뒷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예, 뒷목에서 그래서 뒷목 냅다 비벼주시고 비강 예, 비강 풀어주시고 뒷목도 자 뒷목 어떻게 비비냐면 주먹 쥐시고 주먹 져갖고 이렇게 비비세요 이렇게 주먹 져서 위아래로 막 비비세요 위아래로 주먹 져가지고 엄청 아프시죠? 네. 거기가 안온자리예요 안온자리 눈이 어두워진다는 자리 그래서 시력이 안 좋거나 예, 눈에 그 이렇게 뿌옇게 보이거나 그다음에 안과 갔더니 노안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안과 갔더니 노안이라고 하시는 분들 거기 냅다 비비세요. 자, 전상표 환자님 예. 눈이 좀 맑아지셨죠? 네. 원래 진짜 제가 한창 눈이 뻑뻑하고 되게 막 그랬었는데, 예, 그때 실기 때 여기 목 마사지 알려주셔가지고 많이 음,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눈이 맑아졌습니다. 그래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 저기 원래는, 저기 경산에 있는 관장님이 아이들이 그 처음에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그 눈이 안 좋아져서 안경을 맞춰야 된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김승용 관장님은 그 관장 알 텐데 같이 교육받았는데 아, 경산 맞습니다. 아, 네. 경산 경산에 왔었잖아요. 거기 저 간호 30명에서 그 다음 에 180명 된 관장. 아, 네. 예. 그 관장이 처음에 이제 이거 하면서 예. 애가 이제 안경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안경을 씌우냐고 그래가지고 여기 냅다 비벼준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좋아져가지고 안경 안 맞추고 예, 눈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이제 상담도 계속 했지만 그런 것들 응급처치를 도장에서 해주다 보니까 관장들을 더더욱 믿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180명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 우리 그 저기 저 정원도 관장님 체육관에 왔을 때도 제가 불러가지고 오셨던 관장님들한테 잠깐 얘기하고 가시고 그랬죠. 뭐하다 일로 빠졌죠? 천식.
예, 예. 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온 상태로 가시고, 예. 저를 이렇게 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식에 관련된 문제하고 두 번째는 호흡인데, 이 호흡 근육에 관련된 근육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을 케어를 하다 보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근육들이 근육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케어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문제들이 호흡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 호흡하고. 자, 헛박가리. 자, 그 헛박가리에 이제 호흡이 들어오잖아요. 어, 산소를 혈관에서 넣어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 공기를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행경막이에요. 행경막. 행경막. 마지막 눈꼬리 어디까지 붙어 있나? 마지막 눈꼬리. 이게 행경막이에요. 이쪽으로 붙어 있네. 행경막. 네. 이게 행경막이에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것. 행경막. 자,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구나. 이 정도 가는구나. 자, 이게 행경막인데, 행경막에, 자, 구멍이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세 개가. 구멍 세 개가 뭐냐면, 여기는 위장이 내려오는 식도고요. 예. 그 다음에 정맥, 동맥. 그 다음에 식도 옆으로 미주신경이 지나 내려와요. 그래서 세 개의 배관이 있고요. 세 개의 배관이 있고, 여기 이제 전선줄이 하나 내려오는 게 요게 신경이에요, 신경. 그래서 네 개가 내려오죠. 그게 요게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꽉 막혀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막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근육이 무슨 근육이냐 하면 이게 장요근이에요, 장요근. 장요근. 그 다음에 요게 장골근. 요게 장골근. 그 다음에 요게 요근이에요, 요근. 장요근하고 요근하고 합쳐서 장골근이에요. 장요근이라고 그래요. 자, 자, 요게 장골근. 그 다음에 요게 요근. 그래서 장요근 합쳐서 장요근.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근육 있죠? 옆에 있는 근육. 다시 그릴까요? 자, 요 근육까지는 요게 요근이고 장요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옆에 있는 근육, 요 근육. 요 근육이 뭐냐면 요방형근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아프게 만드는 대표적인 근육이 요 두 근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요근하고 그다음에 요방형근. 허리를 아프게 만드는 대표적인 근육. 그래서 통증이 있다,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무조건 장요근하고 요방형근이 안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근데 자, 장요근하고 요방형근이 뭐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행경막하고 붙어 있어요. 행경막하고. 좀, 네. 행경막하고 붙어 있고, 자, 이 앞쪽에가 요게 5번, 4번, 3번까지 붙어 있죠. 3번부터 시작되죠. 그죠? 이번 행경막이, 요게 3번이에요, 여기가, 자, 5번이죠. 4번이죠. 3번에서부터 붙어 있어요. 3번, 2번, 1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T12번이잖아요. 요추 12번.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여기 배꼽 위에 여기를 눌러보면 정 가운데를 누르면 뭐냐면 이게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배꼽 위에 오목가슴 아래를 누르면 이게 횡격막이에요. 자, 그래서 이 횡격막 뒤쪽으로 가게 되면 뒷심이고 뒷심은 소화기계를 건든다고 그랬어요. 앞쪽에는 횡격막이에요. 호흡기계예요. 그러니까 유형 1과 유형 2가 공존하는 곳이 윗배예요. 유형 1과 유형 2가 공존하는 곳이 윗배다. 그래서 뒷심이 아프다라고 하면 윗배를 꼭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유형 1이 유형 2를 유발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공존하는 곳이 윗배예요. 자, 그래서 윗배가 지병 관장이 지금 만져보셨잖아요. 윗배를. 네,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파요. 아파요? 네, 깊숙이 눌러보세요. 뼈 있는 데까지 쭉 깊이.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안 아파요. 자, 그거를 눌렀을 때 아프게 되면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을 찾아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공고를 찾아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공동인증서나 네이버 검색을 해당 방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를 찾아 청약 강의 버튼을 클릭.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청약 정보, 거주지 정보를 포함한 인적 자, 자, 네. 자, 윗배를 누르면 아프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뒷심의 문제도 있는 거고, 뒷목의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몸이 좀 가루하고 있다. 몸이 좀 가루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가 아프면 두 군데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들을 해보다 보면 이런 아이들은 거의 보기 힘든 문제고 성인들은 좀 있어요. 특히 공무원들 만져보시다 보면 공무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그다음에 뭐 좀 가루를 뭐 신경 많이 쓰고 이런 사람들 뭐 있을까? 뭐 증권회사 뭐 돈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관장님들 중에 몸이 안 좋은 분들을 윗배를 만져보면 아픈 관장님들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관장님들도 그 부모들 관리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부모 상담 뭐 이런 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윗배가 굳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자, 미주신경 봅시다. 미주신경 얘기해주고 올까요? 자, 여기가 윗배가 많이 굳어지게 되면 아까 여기 뭐가 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혈관이 간다고 그랬죠. 혈관. 동맥과 정맥. 그렇죠? 예. 자, 동맥, 정맥. 혈관이 지나오고 그다음에 여기가 식도. 예, 식도. 그다음에 옆으로 미주신경이 지나온다. 미주신경. 자, 그래서 횡격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혈관이 지나가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식도가 지나가니까 식도에 위에 간략근이 있고 지금 횡격막에 간략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횡격막 있는데 식도 간략근이 약해지게 되면 위 역류하겠죠. 위 역류성 뭐 역류성 식도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네. 그게 생기는 거예요.
횡격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요. 역류성 식도염. 횡격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미주신경이 지나오잖아요. 미주신경이. 자, 미주신경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 자, 미주신경이 뇌신경에서 나와갖고, 뇌 10번 신경이에요. 뇌신경이 나와갖고, 횡격막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자, 횡격막이 여기에 있는데, 자, 아래쪽에는 간이 있고, 저쪽에서 보면, 자, 왼쪽에는 간이 있고, 오른쪽에는 위가 있어요. 내 몸에 왼쪽에는 간이 있고, 오른쪽에는 위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좌폐가 있고 우폐가 있고 가운데 심장이 들어있어요. 그 사이에 횡격막이 있어요. 횡격막이. 그 사이에 횡격막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혈관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식도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미주신경이 지나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미주신경에 영향을 미쳐버리게 되겠죠. 횡격막이 굳어지게 되면 미주신경을 누르게 되겠죠. 미주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렇죠. 간도 안 좋아지죠. 위장도 안 좋아지죠. 그죠? 네. 그다음에 폐 안 좋아지죠. 가장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안 좋아지는 게 위장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심각하게 안 좋아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자, 심장은 횡격막에 심장이 근육이잖아요. 근육. 이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있어요. 근막이. 이 근막이 횡격막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횡격막이 잘 안 움직이게 되면 심장을 싸고 있는 근막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심장 근육에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횡격막이 안 움직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몸에. 아까 우리가 유입배 눌러봤잖아요. 지방간장 입배 눌러봤잖아요. 네, 윗배가 많이 아프게 되면 아까 뭐 어디였어요? 횡격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자, 윗배가 어디예요? 윗배가. 윗배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예, 여기에요. 이게 횡격막이란 말이에요. 횡격막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윗배가 아프다는 얘기는. 아셨죠? 윗배가 아프다는 거는 횡격막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횡격막이 안 움직이겠다면은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도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 근육에 문제를 일으켜요. 자, 심장 근육에 문제를 일으키면 뭐가 생겨요? 심장이 멈춰요. 신경지. 그래서 급사하는 거예요. 급사. 급사. 근데 지병원 관장처럼 그렇게 눌러갖고 아픈 거는 급사 안 해요. 그냥 약간 무리를 주고 있는 것이지. 여기를 이렇게 손을 딱 댔잖아요. 손을 대서 약간 누르면, 약간 누르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누르면 자질러지게 아파요. 그런 어, 사람들은. 특히 뼈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 막 손도 못 대게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횡격막이 굉장히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횡격막이. 그래서 뒷목과 뒷심을 굉장히 굳어져 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심장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저기 저 공무원들 업무 가다로 해가지고 급사했다고 막 그 TV 뉴스 가끔 보셨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본 거는 최근에 본 거는 코로나 때 택배 아저씨들 뭐 예? 택배 업무 어, 가다로 해갖고 막 뭐 계단에서 쓰러졌는데 죽었다고 뭐 음, 요게 그거예요. 요게 어, 요게.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 전에 또 한참 또 나왔던 게 집배원 아저씨들 TV 막 계속 연달아서 막 몇 번 나왔잖아요. 예, 업무 가다로 해갖고 뭐 배달하다가 급사하신 분들. 그분들이 윗배가 굉장히 구나. 근데 이거는 몰라요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심장마비가 오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일단 위에부터 눌러봐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위에부터 눌러봐요. 그래서 윗배가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데 자 윗배가 굳어졌다라는 거는 뭐가 안 좋다는 얘기죠? 이제 횡격막. 횡격막이 안 좋다. 횡격막은 어떤 근육 중에 하나죠? 무슨 근육의 하나죠? 코어 근육 중 그렇죠. 하나입니다. 코어 근육이죠. 코어 근육. 자 그러면 이제 자 뒷심과 뒷목과 뒷심이 코어 근육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코어 근육이 약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자, 위장, 간, 폐가 안 좋아지고 심장마비도 일으켜요. 아셨죠? 자, 뒷목이 안 좋다. 우리가 자, 뒷목이 안 좋다라고 하면 뒷목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미주신경. 뒷목에서 미주신경이 나오죠. 뒷목에서 미주신경은 무슨 신경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자율신경계입니다. 예, 자율신경.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무슨 신경이요?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을 대표한다고요. 자, 부교감신경은 무슨 신경이라고 그랬죠? 교감신경은 활동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쉬는 신경. 쉬는 신경이에요. 자, 그래서 뒷목에 문제가 생겨갖고 신경성, 예민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경추 1번과 후두골과 경추 1, 2번의 주변에 있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신경성, 예민성, 스트레스를 더욱더 가중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굉장히 예민해진다. 우리 유형 1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원인. 예, 굉장히 예민해진다. 그 예민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항상 목 어깨를 힘을 줄 수밖에 없다. 예, 예민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긴장된다. 그래서 그게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교감신경이 향진돼 있다. 그죠? 교감신경이 향진돼 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높아지니까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니까는 뭐해서 혈압도 높아지고 고혈압이 되겠죠. 고혈압.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 없어? 어디가 없냐? 응. 다 지워져 버렸네. 다 지워져 버렸네. 자, 고혈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맥박도 굉장히 빠르겠죠. 맥박도. 네. 그러면은 몸에 문제가 심각해지죠.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게 놔두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쉬라고 합니다. 야, 너 쉬어. 안 돼. 그만해. 아, 혈압 좀, 막 뒷목 잡지 말고 좀 쉬어. 자, 숨도 좀 쉬고, 호흡도 좀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심호흡 하는 거야. 크게 숨 들어마셨다 내뱉잖아요. 자, 이럴 때 뭐가 움직여요?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내 몸을 편안하게 쉬게 만든다면, 자, 그럴 때 미주신경이 야, 폐도 그렇고 심장, 야, 너 쿵쾅쿵쾅 뛰지 말고 좀 쉬어. 위장, 너 막, 활동하지 말고, 모든 장기들을 다 감싸고 있는 게 지금 미주신경. 그래서 모든 장기들을 다 쉬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심장도 쉬라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또 갔을 때, 천안 갔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체질상 교감신경, 그러니까 체질상 뒷목,
유형 1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유형 1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체형 분석 체크리스트에 몇 번에 체크한 사람이에요? 체형 체크리스트, 아니, 체형 분석 설문지에 몇 번에 체크한 사람이에요?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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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번. 9번 내용이 뭐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제한적이 있다. 그렇죠. 소화가 잘 안 되는 체한적이 있다를 이분이 자주에다 표시를 했어. 자주에다 표시를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체질상 교감신경이 계속 확진돼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체질상 교감신경이 계속 확진돼 있으니까 부교감신경은 계속 체질상 쉬라고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고혈압 환자일까요? 저혈압 환자일까요?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순간적으로 교감신경이 한진됐을 때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체질상 교감신경이 한진돼 있는 사람이라서 계속 부교감신경이 이걸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심장을 못 뛰게 하는 거야, 심장을. 그래서 이 사람은 저혈압 환자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막, 이런 예를 들어도 되나? 자, 어, 이제 그전에까지는 이제 그냥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랑 같이 살다 보니까, 아, 좀 결혼을 해갖고 같이 살다 보니까 좀 안 맞아, 이게 좀. 그래서 부부싸움을 좀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교감신경이 막 항진이 돼, 인자사. 그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아니면, 이번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직장 들어갔는데, 막 괜히 옆에서 갈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긴 거야. 여태까지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직장은 다녀야 되겠고, 계속 갈구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죠. 그럼 혈압이 높아지죠. 그런 것들이 계속 막 스트레스를 가중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체질적으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계속 부교감 신경이 그거를 떨어뜨리라고 명령을 평생 동안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떨어뜨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에 자주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러냐라고 물어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저혈압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냐면 그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기 때문에 호흡 근육에서 자 흉쇄유돌근, 사각근 이런 근육들이 경직이 돼 있다 보니까 앞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경동맥, 옆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골동맥을 다 누르고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니까 이 근육들이 힘딱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을 눌러야 안 눌러요? 혈관을 누르고 있죠. 그렇죠? 누르고 있는데 자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은 심장한테 야야야 살살 뛰어 살살 뛰어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심장에서 혈액을 확 보내줘야 들보내줘요. 들보내죠. 들보내주죠. 들보내주는데 여기서도 꽉 누르고 있죠. 그러면 뇌로 혈액순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갑자기 어지러워 하고 쓰러지는 게 미주신경 실신이에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해봤을 텐데 저기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조회 해보셨어요? 조회 아침에? 네, 네, 예. 조회할 때 꼭 쓰러지는 놈들 있죠? 네. 네, 그 친구들이 미주신경 실신이에요. 예, 쓰러져갖고 뭐 저기 그냥 선생님들 뭐 저 119도 안 불러.
예? 저 뭐 이렇게 그늘 있는 데 가갖고 그냥 부채질 살살 해주면 일어나요. 그리고 뭐 언제 일어나는 듯이 그냥 또 돌아다녀. 그게 미주신경 실시예요.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 이상 없어요. 안 나와 아무것도. 그게 미주신경 실시. 그래서 허약한 아이들,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비실비실 아이들이 뭐냐면 이게 미주신경 실신들이 와요. 그 아이들이 호흡근하고 뒷목, 뒷심이 굉장히 그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교감신경도 확진돼 있고 부교감신경은 계속 쉬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고 막 이게 두 개가 두 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다음에 자율신경이니까 자율신경이니까 좀 나눠버리게 되면 자 교감신경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추위하고 더위가 있죠. 추위하고 더위. 교감신경, 그러니까 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율신경은 자동적으로 이거를 추위와 더위를 어, 분석해서 내 몸을 36.5도로 항상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못 맞춰요. 그래서 추위와 더위를 굉장히 잘 타요. 그래서 더위 막 더우면 그냥 맥을 못 쳐요. 막 죽으려고 그래요. 뭐 추우면 막 추워가지고 네. 그런 문제도 이 자율신경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들은 뭐냐면 유형 1에 속하는 거예요. 유형 1. 그래서 제가 이제 첫 교육할 때 유형 1하고 유형 2를 줬잖아요. 그래서 유형 1에 지금 속해 있는 문제들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미주신경이 부교감신경을 대표하는 신경이다. 그래서 미주신경이 모든 장기들, 그다음에 폐, 심장, 간, 위장 이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구분 등을 하게 되면 구분 등을 하게 되면 자 윗배가 쪼여요 안 쪼여요? 쪼입니다. 이 뼈가 쪼이게 되죠. 이 뼈가 쪼이게 되면 횡격막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네, 횡격막을 안 움직이게 만들겠죠. 자, 네, 구분 등을 하게 되면 배를 쪼이게 만들고 배를 쪼이게 만드니까 호흡이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렇죠. 네, 횡격막이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밑으로. 그러니까 호흡이 깊은 호흡을 못 하겠죠. 자, 지봉현 관장님, 네, 필수. 자, 몸을 다 굽혀 보세요. 구부러뜨려요. 목까지 구부러뜨려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길게 들어 마셔 보세요. 길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러면 이제 호흡 편해지죠? 네, 구분등에다가 라운드 솔도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라운드 솔도까지 만들어가지고 숨을 들어 마셔 보세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네, 자, 구분등 라운드 솔더를 부모들이 왜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힘들어요. 이런 자세로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습을 안 해봐도 엄마들은 우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 새끼 기혈이 완전히 다 막혀갖고 예? 몸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를 그냥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힘들어요.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 몸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부모님들한테 교육할 때 바른 자세 교육할 때 시켜보세요. 아셨죠? 네, 네. 어머님들 자 구분등 만들어 보세요. 구분등에다 나우스 솔도 만들어 보세요. 자 애들이 스마트폰 하는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해갖고 거기서 호흡해 보세요.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게. 그러면 지금 우리 호흡에 대해서 이게 호흡이 굉장히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호흡이 예,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데 그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러한 자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어 근육이 망가지면 이런 자세들이 만들어지고, 그죠? 자, 코어 근육이 망가뜨리는 원인들, 자, 횡격막이 이제 무너졌어. 그죠? 이런 자세로 인해서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횡격막이 무너지게 되고, 횡격막이 무너지게 되면 횡격막은 코어 근육의 하나다. 그, 그죠? 코어 근육이, 그러면 전체적인 코어 근육이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자, 뒷목이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드렸고 저번 주에는 DCM이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을 어떻게 발달을 시키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설명드렸죠. 자, 이제 다 이해하셨죠? 자, 코어 예, 근육에 대해서. 그래서 미주신경이 뇌신경 10번에서 뇌신경 10번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을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코어 근육과 호흡의 연관성,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압을 떨어뜨리게, 코어 근육이 복압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 코어 근육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세 변형이 오게 만든다. 그래서 뒷목과 뒷심이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코어 근육이 발달이 안 되니까, 예, 우리 몸의 전체적인 자세를 무너뜨리게 되고, 자세가 무너지니까 모든 신경계에 문제가 만들어진다. 자, 네 번째. 지금까지 이제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 번째,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간단하게 하고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리 유형 1에는 호흡기계에서 신경계로 넘어온다고 그랬어요. 자, 호흡기계에서 신경계로 넘어오는데, 자, 우리, 요가나 필라테스에 가면, 어떤 동작을 하면서 꼭 뭐 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죠? 요가, 호흡하세요. 예? 요가 할 때, 요가에서 호흡. 무슨, 그렇죠. 숨 들어 마시세요. 내쉬세요. 후, 내쉬세요. 더 내쉬세요. 해야 하네요. 입니다. 자, 요가나 필라테스나 이런 케어를 하는 곳에 가면 호흡을 하라고 그래요. 동작에 쫓아서 호흡. 자, 그런 분들한테 호흡을 왜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예전에 그 지금은 이제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요가 대가한테 호흡을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우리 선조들은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 도가 있죠, 도가. 선인들이,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하던 체조가 도가거든요. 그래서 그 도가가 이 호흡 명상 이게 이제 도가인데 체조를 할 때 호흡을 해야지만이 내 몸의 명상도 똑같죠. 호흡을 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반응들이 굉장히 유익한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과학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아버려야지. 그래서 요가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이 예, 우리 간자님들을 절대 무시하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 드릴게. 과학적으로 알게. 자, 신경계. 아까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가 있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뇌신경. 뇌신경에는 말초신경 12쌍의 뇌신경이 온다. 그래서
그 뇌신경 중에 10번 신경이 아까 미주신경이라고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척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나누는데, 말초신경에는 채선신경과 자율신경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과 뇌발달에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감각신경은 예, 감각신경은 들어가는 신경이니까 구심성 신경이고, 운동신경은 원심성 신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오늘 자율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신경계에 이 신경계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심장입니다. 심장.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뇌입니다. 네. 자, 자, 심장. 자, 심장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율신경계. 아니, 심장. 심장이 움직이려면 심장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죠? 심장근. 예. 근육이 꽉 짜주면 혈액이 내 몸에 싹 돌잖아요, 그죠? 예. 그 네. 심혈관계, 내 혈액을 돌리는 거는 심장 근육에 의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죠? 자, 코로 들어오는 공기, 산소를 폐에다 넣어주는 거는 뭐예요? 호흡, 호흡 근육에 의해서. 호흡 근육에 의해서 산소가 들어오고, 그죠?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가고. 자, 내 몸에, 에너지하고 산소는 심장 근육이 꽉 짜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에 돌아요. 근데 신경은 어떻게 내 몸에 돌까요? 뉴런 예, 시냅스. 누리는 이제 신경 세포잖아요. 네. 신경 세포에 우리가 이제 전기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신경이. 그러면 이제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탁 보내주면 예, 전선을 타고 막 가야 되잖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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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전선을 타고 쭉 가는 것처럼 누런이 붙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있는 거지. 그 누런을 쫓아서 신경이 쭉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이 정보가. 그래서 내 몸에 예, 구석구석에 다 전달을 시켜야 돼요. 그 전달을 시키는 어, 방법이 뭐냐는 이거죠. 원리가. 자, 심장에서 혈액은 심장 근육이 짜주는 거고, 코로 들어오는 공기는 호흡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신경을 전달하는 거는 뭐냐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자, 심장의 요게 이제, 두개총골 시스템이에요.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겠네, 간단하게. 어려운 문제니까. 원래 이게 저희 이 공부를 하고, 이 공부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저희들 1급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1급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자, 빨리 해봅시다. 어, 크레니어 세이클론 시스템, 두개골과 총골의,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두개총골 시스템. 크레니어 세이클론 시스템, 두개골과 총골의 시스템인데, 이 총골, 그러니까, 세이클롬하고, 그죠? 크레니얼하고, 이 어, 움직임에 의해서 신경이 움직인다는 얘기. 신경이. 척수입니까? 척수? 이 움직임에 의해서 신경이 움직여요. 그게, 뇌척수액이죠, 뇌척수액. 일단은 뇌척수액이 흘러야지만이, 뇌척수액이 흘러야지만이 신경이 우리가 전봇대에서
전선이 깔리는 것처럼 이 뇌척수액이 그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뇌척수액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뉴런이 뇌세포잖아요. 뇌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네, 뇌척수액이 뉴런에 영양소를 공급해 줘요.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또 하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뇌척수액이 없으면 신경이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요. 서로에. 그래서 이 뒤에서 빨리빨리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요게 후두골이고요. 후두골이고 요게 저평골이에요. 후두골이고 저평골이에요. 자, 우리 후두골과 저평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상급 교육 체계에 후두골 상급 교육 체계 상부 우리가 이제 얼굴 위쪽에 이렇게 상부 이렇게 얼굴 쪽 어깨하고 얼굴 쪽 마사지 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게 CRI잖아요. 책 보셨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CRI예요. CRI. 이 CRI가 뭐냐면 요게 C가 크레니얼 리드믹 임펄스예요. 요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충동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충동적 리드미컬한 예? 리드미컬한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인다는 게 도대체 뭐야, CRI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충동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인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뇌의 명령을 안 받는다는 얘기. 우리 신경계의 명령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냐? 충동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인다는 얘기. 뇌의 명령을 안 받고 신경계의 명령을 안 받고 이 움직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호흡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호흡 메커니즘. 우리 호흡에 의해서 이 후두골과 저평골의 이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호흡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야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하고 내가 명령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본인 스스로 충동적으로 그냥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 엄청 오래 그냥 CRI라고만 나오니까 예. CRI로만 나오니까 도대체 CRI가 뭐야? Excellent position to again look at the 자, reciprocal tension membrane, the falx and the 리드미컬한 tentorium, 움직임이 and the whole spinal cord and how 후두골하고 이렇게 같이 it 움직여. attaches at the sacrum and dynamics that are 예? throughout this entire system that also are going to be impacted 자, by this 후두골은 fetal basal event. So 옥세페탈이고, 예, 세이클론. 그래서 요게 호흡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이 꼬리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보셨어요? 꼬리뼈 같이 움직이는 거?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excellent position to 청골이 again look at 움직이면서 the reciprocal tension 후두골이 membrane, the falx and the tentorium, 청골과 후두골이 and the whole spinal cord and 후두골이 how it attaches at the sacrum and dynamics that are throughout this entire system
that also are going to be impacted by this phenobasilar joint. So, phase, the inferior parts of the sphenoid are moving and the occipits are flexion. moving closer together. And you can take a look at this right now. the 후두골과 graphic 저평골이 representation. 움직이면서 And this is 플렉션. called flexion. In the inhalation 다음에 phase, the inferior aspects expansion. move apart, and this is called 이런 extension. 식으로 움직이면서 So 이 before we go any 저평골은 deeper into this, I would say just for 이 kicks, take 저평골은 the 뭐냐면 지금 next 15 후두골하고도 minutes or 연관이 so, 있지만 and with your hands 후두골, in the greater, 부종골, on the thumbs on the greater 이 wing of the sphenoid 뇌 using Becker's hold, and of course you can do 모든 Sutherland's hold for this, the 뼈들하고도 greater 다 Gauss hold. 연관이 있어요. Just listen for about 두개골에 15 minutes. Includes 두개골의 the 모든 occiput, 뼈들하고 다 연관이 the 있어서 parietals, the 어, frontal bone, the temporal, 자, the palatines, 후두골하고 저평골이 the 움직이게 ethmoid, 되면 the vomer, 우리의 뇌가 and 어떻게 zygomatic 변하는지 bones. 뇌에 The 관련된 뼈들이 occiput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요. also articulates with 6 other bones, and these include the 요 밑에 sphenoid, 있는 게 이제 the parietal, 후두골이고요. the 요 앞에 있는 게 temporal bones, 저평골이에요. and the atlas. 여기가 후두골. So it's as if as the fluid is welling up. One of the images that I was given, I think, works 이건 really well, like a 내측수액이고요. flower, like a lotus flower opening, 졌다면 and their 이게 flowers 플렉션. are expressing their movement fluidically. 텐션. Not not in a mechanical sense, but very fluidically. And part of that fluidic observation is going to give you information about a particular bone 그래서 and 이렇게 its needs, 잡고 있으면 sutural 뇌가 이렇게 compression, 호흡을 해요, 호흡을. and so the 그 sphenobaser 움직임에 joint is 의해서. it's 그래서 like a sighting 이 mechanism. It's like 움직임에 binoculars 의해서 looking 뇌 into the 척수액이 system with little crosshairs that 생성이 you can 되고 get the 혈액에서 sensors 뽑아내거든요. 생성이 from 되고 side to side in your 그다음에 hands, 순환을 while 시키고 it narrows 돌아오면 front to back. 소멸까지 이 움직임에 And most 의해서 of the paired 만들어요. bones are flaring a little bit at that movement. So as the lateral aspects are flaring, and you'll feel the parietal bones in your hand widening. 뇌가 이렇게 So, 부풀어 오르죠. Play with that for a little bit, for 15 minutes or so, and then come back to the session. It's in these little 이 pieces 동작을 that you 못하게 master. 만드는 근육이 뭐라고 그러죠? Observe and you witness that your skill will deepen 플래션과 and widen, 익스텐션을 just as if 못하게 you were 만드는 playing scales 근육. on a musical instrument, or even 3-bar. 전에 했던 분들은 아실 텐데 축두근이 모든 근육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꽉 잡고 있으면 이 뇌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뇌 호흡을 못하니까 뇌 몸에 큰일 났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이를 깎게물거나 이를 가는 행동을 하는 게 이거를 근육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근육을 푸는 자가치유 방법이 이를 갈거나 이를 꽉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두근이 이 뇌를 못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이를 갈거나 이를 꽉 깨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를 갈거나 이를 꽉 깨무는 사람들은 이 축두근에다가 주먹을 쥐고 냅다 비비고 자면 이를 갈거나 이를 꽉 깨물지 않고 잠을 잔다. 얘기를 해드렸고, 자, 이 문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 뇌척수액을 만들어내고, 뇌척수액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꼬리뼈까지 쭉 뇌의 모든 신경에 우리 중추신경계에 곳에 뇌척수액을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그 움직임에 의해서. 자, 이 척수액을 만들어내고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전 과정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무슨 메커니즘이에요? 호흡 메커니즘이에요. 호흡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호흡에 의해서. 그래서 호흡이 신경계로 이어지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경계가 안정이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죠. 그렇죠?
신경계가 편안해지려면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호흡 중에 무슨 호흡을 해야 돼요? 복식호흡. 복식호흡, 행경막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쉼호흡을 깊게 들어마시고 호흡을 길게 내뱉고 이 호흡을 하게 되면 행경막이 움직이게 되죠. 이 행경막, 그 행경막이 움직이는 그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경계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릴렉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긴장을 싹 풀게 만들죠. 모든 긴장을 싹 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아이들 깊은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 만져주고 CRI 딱 해주는 거. 예, 그거를 뭐냐면 그러니까 뒷목이 안정이 되게 되면 그쪽에 근육이 안정이 되게 되면 그쵸? 여기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게 되죠. 이게 편안하게 움직이게 되니까 내 몸이 전체적으로 릴렉싱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깊은 수면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손으로 하지 않고 호흡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호흡으로. 그래서 심호흡을 우리가 이런 행경막 호흡을 수시로 하셔야 돼.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하는 시간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언제 해야 돼? 그냥 수시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심호흡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심호흡 막 그렇게 하셔도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 몸이 항상 막 쪼드라들고 긴장하고 그냥 막 싸우고 그냥 네?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동만 하다 보면 내 몸이 빨리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밥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적으로 심호흡을 해서 행경막 이 복식호흡을 하면 신경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고 내 몸을 좀 쉴 수 있게끔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호흡에 있어서 이 호흡이 후두골과 저평골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뇌척수에게 생성, 순환, 소멸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 후두골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후두골을 안 움직이게 만드는 근육이 뭐예요? 후두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겠죠. 후두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겠죠. 예, 자, 후두골에 붙어 있는 큰 근육이 뭐예요? 뒷목입니다. 승모근. 그렇죠? 네, 승모근이 어디까지 붙어 있어요? 견갑부입니다. 승모근이 어디까지 붙어 있냐고. 여기 붙어가지고 어깨에 붙어갖고 저 밑에 흉추 12번. 흉추 네. 12번. 우리가 디시미라고 얘기하는 흉추 12번. 소장에 붙어 있는 그렇죠? 예, 소장 신경이 나오는 흉추 12번에 붙어 있다고. 후두골에서 붙어갖고 지금 계속 뒷목과 뒷심이 자꾸 뭔가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다. 그죠? 예, 12번에 여기 후두골에 붙어갖고 흉추 12번에 붙어 있다고 소장에 나오는 신경이. 그래서 호흡기계하고 소화기계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깨가 많이 굳어 있는 아이들이 호흡기계하고 소화기계가 약해져서 허약체질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네. 그러면 흉추 12번이 아니 저 승모근이 굳어지게 되면 후두골이 잘 안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그 승모근 안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 뭐냐면 후두하근이죠. 후두하근. 그게 후두골에 붙어갖고 경추 1번과 2번에 붙어 있죠. 그래서 그 후두하근이 경직이 오게 되면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후두하근이 굳어지면 신경이 예민해져요. 신경이 예민해지면 활동하는 신경이 막 예민해지면
활동하는 신경이 예민해지면 그 사람들 뭐 하는 신경이에요? 싸우는 신경이죠. 아시죠? 자, 후두하근이 경직이 되게 되면 신경을 온전하게 못하게 되니까 이게 잘 움직이게 되면 우리의 몸이 긴장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릴렉싱해진다고 그랬잖아요. 편안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두하근이 굳어져 있으면 안 움직이니까 교감신경이 한지 되면서 싸우는 신경이 발달이 되니까 분노 조절이 돼야 안 돼요? 안 안 됩니다.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옆 친구 자꾸 때리는 놈이 있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때려, 그냥. 너 왜 때렸어? 그냥요. 자, 그런 아이들이 뭐가 경직이 돼 있다고요? 어떤 근육이? 음. 후두하근이 네. 경직이 돼 있어서 후두골과 저평골에 릴레이싱하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니까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싸우는 신경이 발달이 되고 그렇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남들을 때리게 되고 화를 내고 승전지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죠? 아 금방 여기서는 하하하 웃다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경추 1번의 문제는 또 뭐요? 원형 탈모라든지 탈모를 유발시키죠. 그 다음에 세치가 많이 났다는 것들은 경추 1, 2번이 굉장히 긴장돼 있다는 얘기. 세치가 많이 나는 거. 그 다음에 흰머리가 빨리 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요즘에 흰머리가 좀 나는데 이제 여기 한 너다섯 가닥 났어요 이게. 친구들 보면 막 허해. 자, 그게 경추 1, 2번의 문제예요, 다. 자, 신경이 그 다음에 만성피로. 자, 이런 분들이 다 거기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강훈이 관장님 오셨을 때 만성피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뭘로 눌렀어요? 팔꿈치로 눌렀잖아요. 네. 팔꿈치로.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깨에 내려오죠. 그래서 정상인 척추일 때와 여러분이 잘못된 자세가 오래되면서 허리가 네. 휘었을 때 네. 뇌척수액이 어떻게 압박되는지를 제가 간단한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아, 이거 궁금하네요. 자, 바른 자세를 건강한 가지고 있으면 허리를 신경의 유지하시는 흐름이 분들은요. 원활해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구분 등들을 아, 한 번에 쭉 내려가네요. 자세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쭉 내려가. 건강한 네, 호르몬과 흐름이 건강한 영양분을 원활히 각 신경의 모든 조직에 공급하고 나머지 나오면서 노폐물을 싹 버리는 네. 생산, 순환, 배출 네. 이 3단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척추를 잘못 썼을 경우에는요. 네. 이 관은요. 척추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뼈가 휘게 된다면은 여러분 왕복 8차선 도로가 네. 갑자기 2차선 좁아지는 거죠. 네. 해보겠습니다. 훨씬 더 아, 느리게 순간, 그렇죠. 저기서 한번 브레이크가 딱 걸렸네. 그죠? 속도가 몇 배가 걸리네. 예, 예. 이렇게 바르지 못한 자세들이 그리고 정체를 보시면은 뇌에서 정체가 일어나죠. 잘안 아, 그러네. 네. 바로 이것이 그러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든 안 하든 뇌에서는 무조건 하루에 500cc씩 만들어냅니다. 안 내려간다 하더라도 500cc는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물은 어떻게 됐어요? 머리에 계속 쌓이겠죠. 고요해요. 그럼 뇌를 압박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하겠죠. 당연히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뇌척수액이 밀리게 되면은 뇌세포를 손상시켜서 네.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썩잖아요. 뇌 척수액이 뇌에서 안 내려가면 그렇죠. 노폐물이 많이 생기겠죠.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미주신경, 10번 신경.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시작이 여기서 됐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굳어지게 되면 이런 줄기를 타고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려면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같이 풀려야 후두골이 잘 움직이겠죠. 가장 여기에 이제 후두하근이 들어있는 거고, 지금 요 갈래들은 견갑거근이 있고 사각근이 있고, 그렇죠? 위에는 그걸로 인해서 여기 극상근, 극하근, 능형근 이런 것들이 계속 도미노처럼 굳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 같이 해결해 줘야 후두골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내 몸이 릴레이싱하게 전체적으로 차분해지고 안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그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호흡법만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 뒷목이 그냥 간단하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뒷목이 왜 우리 몸의 근본이 되는지를 아시겠죠? 네. 자, 뒷목이 이게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신경계가 뒷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후두골이 정확하게 잘 움직여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흐름 자체들이. 뇌척수액도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500cc 하루에 만들어낸다고. 그 만들어내고 순환, 생선, 순환, 소멸까지 그 움직임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기가 안 움직이게 되면 신경계가 멈춘다고 봐야죠. 그래서 모든 신경의 시작은 뒷목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신경의 시작은 뒷목에서 시작된다. 자, 우리의 뇌가 있고 몸이 있는데, 이 몸과 마음을 소통시키고 있는 게 신경이라고 그랬는데, 그 신경은 호흡 메커니즘에 의한 후두골과 저평골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의 신경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뒷목의 문제는 호흡기계, 신경계를 잇고 있는 문제가 뒷목이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근본이 된다. 뒷목이. 그래서 어 어떠한 문제들이 신경성 해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경추 1, 2분과 후두골 주변 근육의 긴장으로 몸의 해면성이 높아져 목 어깨에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게 되어 목 어깨 근육이 뻣뻣해진다. 이해하셨죠? 예. 네. 신경성 예민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경추 1번, 2번과 후두골 주변 근육의 긴장으로 그러면 요게 긴장이 되면 후두골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니까 우리의 몸은 더욱더 예민해지고 긴장할 거 아니에요. 안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목 어깨가 굉장히 굳어지고, 목 어깨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후두골을 더 못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뇌신경에서 나오는 게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여기에, 그 다음에 3차 신경, 3차 신경, 그 다음에 얼굴, 예? 근육신경, 그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후두골에서. 예. 그런 거에 다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 신경들을 다 무디게 만들어버려요. 후두골 자체가. 예. 그래서 아까 여기 막 비벼가지고 눈 맑아지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명이 있다든지 뭐 중염이 있다든지 다 뒷목. 그래서 우리 저기 처음에 운동과 뇌발달 할 때도 예,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정보를 우리 뇌가 이해를 못하니까 뭐 이렇게 흔들린다. 그죠? 예,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뒷목과 뒷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뒷목과 뒷심이 우리 몸의 근본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이제 이해하셨죠? 요것만 예. 이해하시면 나머지 문제들은 그러면 모든 내 몸의 문제는 뒷목과 뒷심에서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상담할 때, 자, 족저근막염이 있다. 종골두에 통증이 있다. 쉬어야 되나? 자, 종골두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아킬레스 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종골두, 뒤꿈치 통증. 예, 애들 저기 줄넘기 많이 시키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뒤꿈치에 통증이 있다. 뒤꿈치에 통증이 있다는 건 아킬레스 건에 문제가 있다. 아킬레스 건이 잡아 당기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아킬레스 건에 잡아 당기니까 그러면 아킬레스 건은 뭐야? 비복근에 붙어 있잖아요. 비복근을 종골대에 붙이는 게 아킬레스 건이니까. 비복근에 경직이 있다. 비복근의 경직은 햄스트링 근육에 문제가 있다. 햄스트링 비복근의 경직은 뭐 때문에 와요? 중둔근의 문제잖아요. 빨리 보여줄 수 있나? 우리 바른 자세 노드맵 보시면 돼요. 바른 자세 노드맵. 바른 자세 노드맵 보시면 자, 보이시죠? 예. 자, 자, 종골두 통증이 있다. 족저근막염이 있다. 아킬레스 건의 문제죠. 아킬레스 건의 문제는 비복근의 문제고, 비복근은 뭐하고 같이 오느냐? 비복근은 햄스트링 근육의 문제죠. 그죠? 햄스트링 근육의 문제는 중둔근의 문제다. 중둔근의 문제. 중둔근의 문제. 그죠? 중둔근의 문제. 그러면 중둔근의 문제는 왜 오냐는 얘기예요. 중둔근의 문제는. 근데 병원에서는 치료 어디만 해요? 아킬레스건만 합니다. 여기만 하죠. 여기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쭉 올라가 보면 자, 중둔근의 문제. 중둔근의 문제는 어디서 봐요? 요방형근의 문제죠. 중둔근의 문제는 요방형근의 문제. 요방형근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중둔근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요방형근의 문제는 아까 뭐 때문에 왔죠? 디스크. 뒷심의 문제죠. 요방형근의 문제는 뒷심의 문제.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횡격막. 횡격막. 그렇죠. 횡격막의 문제는 어디서 와요? 코, 뒷목의 문제, 뒷목의 문제. 쭉 올라가면 횡격막의 문제는 뒷목의 문제. 뒷목의 문제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그죠? 부교감신경이 자꾸 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큰데 그 위에 끝까지 가지 마시고 골치 아프니까 네.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위에 끝까지 가지 마시고 아래서 보시면 자 뒷심의 문제가 횡격막 저기 뭐야 호흡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호흡 근육을 우리가 쓸 때 써야 되는데 제대로 못 쓰니까 어떤 근육을 써요? 엉덩이 근육을 대신해서 쓰게 되죠.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허리 근육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엉덩이 근육이 허리가 해야 될 일까지 대신해 버리니까 무리가 가니까 엉덩이가 굳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중둔근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중둔근에 문제가 생기니까 햄스트링하고 비복근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비복근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종골두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예, 아프게 됐다. 그러면 뒤꿈치가 아픈 아이들은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뒷목입니다. 뒷심입니다. 뒷심이 안 좋은 거죠, 뒷심이. 네. 그래서 우리가 9번, 10번, 10번이죠. 장기 기능의 표시가 안 좋은 아이들은 네, 미리 예방을 해줘야 되겠죠. 미리.
오늘은 제가 조금 빨리 끝내고 퇴근을 좀 일찍 시키려고 그랬더니 그럭저럭 또 12시 됐네. 그럭저럭 또 12시 됐어. 자, 어, 오늘 공부를 있잖아요. 조금 더, 아니구나. 내가 뭘 딴 걸 눌렀네. 자, 저기 음소거 하시면 돼요. 음소거를 제가 잘못 눌렀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공부를 보시고 제가 이제 막 큰 틀에서만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들만 이렇게 조금 찾아보시면, 그쵸? 그래서 이제 공부의 길을 제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공부의 길을. 네, 공부의 길을 쭉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공부의 길을 쭉 가르쳐 줬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네. 아이고야, 그게 아니구나. 공부의 길을, 공부의 길을 제가 쭉 가르쳐 줬으니까, 여기 공부의 길이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좀 모자란 부분이나 부모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으면, 관장님들이 조금 더 찾아보시고, 뭐, 조금 더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을 어떻게 할 거냐. 상담. 그래서 이제 상담 쪽으로 이제 집중을, 다음 주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쓰다 말았는데, 그, 관장님들한테 좀 부모님들이 물어볼 수 있는 한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족저근막염, 종골두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성인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상담하냐. 그 상담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관리 방법까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운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거기다 다 적어 놓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다, 예,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다음 주는 상담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교수님 혹시 네, 그러면 그 마사지 기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매뉴얼로 직접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게 좋지만 그냥 뭐 약간 편의상으로 그냥 평소에 마사지 기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조금 될까요? 아주 심한 사람들은 도움이 되고요. 네. 관장님들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사지 기계가 너무 좋으면, 우리가 먹고 살지 못했었겠죠. 아, 네. 그러니까 약간 편의상으로 집에서 제가 예, 그냥 이제 좀 매뉴얼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누가 평소에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예, 뭐 집에 와이파이 있어 와이파이 해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매뉴얼 좀 해주고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좀 기계로 조금 이렇게 동영상 예, 해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괜찮은 거죠. 예, 예, 예. 그거 이제 해주는 강도나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몸이 경직이 안 되고 굳어지지 않게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횡격막이 굳어지는 게 비 오는 날 운전을 하셔도 호흡이 불규칙해 져요. 예, 뭐 그다음에 금식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내 몸을 다 굳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줘야죠. 예, 그렇게 풀어주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예, 안 하는 얘는 것보다는 핸드폰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 엄마 뒷번호? 엄마 지금,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 뒷번호. 예,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열심히 하셔도 돼요. 한 번씩 꼭 풀으세요. 저 같은 네. 경우는 그
기계로 해결할 수 없는 뭐 상태까지 가가지고 그냥 우리 저기 회원들 그러니까 제자분이죠. 네, 제자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요. 저희 뭐. 오늘 날짜로 하면 되는 거지. 오늘 날짜로. 가입을 제가 언제 가입했냐지. 교수님, 네, 교수님 그 선수들 저기 요즘에 폼블러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마사지로 근육 풀어준다고. 예, 그 폼블러도 도움이 되는 거죠? 마사지 하는 것처럼. 그렇죠. 폼롤러도 저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요즘에 도움이 되게 있을까요? 대중화돼가지고. 예, 예,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몰라? 저희 처음에 운동 배울 때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폼블러 많이 쓰더라고요, 선수들이. 예. 예. 부상 그래서 수련회도 있고. 뭐 있고. 폼롤러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사지 볼, 네, 마사지 볼이요. 예, 네네. 마사지 볼고 제가 가르쳐줬던 그 뭐야 그 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마사지 볼 많이 샀어요. 음, 그래서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다 네네. 하나씩 사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운동을 하는 걸 저는 대부분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 보니까 스트레칭 전에 펌블러를 먼저 해서 근육을 좀 이완을 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선수들이. 예, 예. 그래야 저기 운동 상해를 음, 예방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네. 그 우리는 그 빨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실기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요? 교수님이 부르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날짜를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날짜를 안 잡아주네 다들. 이번에 저기 하여튼간 빨리 저기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날짜 편한 날짜 한번 잡아서 저희 네네. 저 실기는 가장 먼저는 저 아이들 선수들 그 응급처치 운동상에 네네네. 응급처치하고 네. 그다음에 두 명 두 명 짝져가지고 네네.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것도 이제 그 해봐야 돼요. 다 그냥 지금은 그냥 실기 저 내용만 이렇게 막 네. 지금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우리는 이제 실기를. 몸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몸을 자꾸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네. 지금 이해가 가니까 네네. 예, 그런 것들을 몸으로 이제 해봐야죠, 실제로. 그 그래서 교수님 강의 듣고 느낀 점이 네, 그 보면은 기본적으로 앞에 근육이나 몸의 앞판을 되게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이쁜 몸을 가꾸거나 이러려면 앞판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네, 교수님이 있고 이 뒤쪽에 뒷목이나 뒷심이 굉장히 이 등 근육이나 목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햇빛을 받는 곳은 어디죠? 앞면이에요, 뒷면이에요? 앞면입니다. 그렇죠, 앞면이죠. 그래서 앞면을 네네.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음, 뒤는 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모든 그러니까 앞면을 우리는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고 음, 뒷면을 그래서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앞면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뒷목이나 뒤쪽에서 다 그렇죠. 연결되는 것 뒤에서 오는 거예요. 자, 배가 아파요. 그러면 어디서 온 거예요? 뒤에서 온 거예요. 같아요. 뒤에서 오는 거. 예, 예. 자, 위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T6번에서 뒤 왔잖아요. 네, 그쵸. 뒤에서. 네네. 흉추 6번에서 왔잖아요. T6번. 네네. 그,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교수님 강의 듣기 전에는 대부분 위가 아프면 그냥 그 위가 아픈 그 원인만 찾으려고 했지, 예. 그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몰랐는데 좀 듣고 좀 깨닫게 됐습니다. 교수님. 자, 감사합니다. 눈이 어두워요. 네네. 예, 그럼 어디 저는 평세요, 대부분 오늘? 눈이 뭐가 문제인지 알고 눈 안과에 가서 그 눈 현상만 고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예, 예. 예. 그래서 안과 가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뒤통수 막 풀면 네네. 예, 뒷목을 막 풀면 눈이 좋아져요. 예, 뒤가 눈이 맑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예, 진짜로. 예. 음, 그래서 그 눈이 정말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노안이라고 하시는 분들 네네네. 예,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제가 저기 뭐야 다른 분도 보여줬는데 그 당뇨 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저기 저 이런 봉 같은 거 네네네. 저기감이 있어요. 다이소 가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밀대나 이렇게 막 빨래방망이 같은 거. 네네. 그래서 네. 대놓고 여기 이렇게 막 비벼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안경점을 처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눈이 너무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했는데 네. 0.5가 간신히 나왔어요. 통과 간신히 해가지고 안경 써야 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뒷목 좀 많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매일 풀어보세요. 그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몇 달 안 해도 많이 좋아져요. 네네. 한 달 안에 많이 좋아져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조만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